시청자 여러분, 정치타운의 제날윤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광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낙검수 출신 정몽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은 21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개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례 후보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민원국장은 민권국장 작년 조국 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검찰과 한판 뜰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조국을 생각하면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김여사와의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장관을 조광조에 윤석열 총장과 윤대진 부원장을 윤원영에게 빗대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허위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도 열린민주당의 비례후보로 출마를 해 황 전 국장과 최 전 비서관은 이날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타운에서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앞길을 살아나는 길을 모색하는데 왈가불가하지 않고 여기서 조국과 조광조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조광조는 어떤 인물인지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광조는 1482년서부터 1519년 너무나도 고든 사람이기에 일찍 부러진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세로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선비는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을 치지 않는다는 속담을 자주 쓰기도 했답니다. 그의 기질이 꼭 선비는 개 헤엄을 치지 않는다는 그 기질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곧 고든 선비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럼 조광조 씨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조광조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언로를 활발히 열도록 직언을 했습니다. 언로를 막으면 청당한 의견도 막히기 때문에 국가 흥망에 직결된다고 주장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둘째, 향촌의 상어부지와 민간의 교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향촌이 이기주의로 흐르고 상어부주의 정신과 미풍양속이 해이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시향악을 팔도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향악 운동은 이때가 시초라고 합니다. 셋째, 개의하고 허황한 신앙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민속신앙이 일반 서민은 물론
궁중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유교 교화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 배척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궁중에서 도교 행사를 치르는 소격서를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실현시킨 인물입니다. 넷째, 현량가를 도와 수문인재 등에 힘써왔습니다. 수문인재 등용은 조광조의 아주 제일 최고로 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임금에게 과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519년 처음으로 현량과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보수적이고 고루한 훈금파를 원칙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훈적이 잘못이 너무 많아 그 가운데 4분의 3 공원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는 너무 헛개만 일을 하려고 들었고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파에 의해서 37살에 타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에 대한 그의 청렬은 길이 빛나고 굳굳한 신념은 변절자의 가슴에 오늘도 서늘하게 와닿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검소 출신 정몽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에서 항이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조국과 조광조 닮았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닮았는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타운의 제널윤이었습니다.